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는 많은 분들한테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은 21년 6월, 지난 21년 6월에 신고점 17만 3천 원을 딱 달성을 하고, 그러고부터 이제 급격한 하락을 이제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 기준 4만 1,500원을 나타냈는데, 이제 신고점 대비해가지고 이 지점이 얼마나 하락을 보였냐 이제 보면은 76% 하락을 이제 보인 지점이고, 그 전에도 보면 더 큰 하락을 보인 때가 있죠. 최대 8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선 종목 상관없이 신고점 대비해가지고 80% 넘는 그런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빠질 만큼 빠졌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그럼 언제 상승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언제 상승을 볼 것인가, 그런 타이밍, 그거에 대해서만 체크를 잘 하면 되는데,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오늘 영상 썸네일에 말씀드린 27년 6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27년 6월까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뭔가를 할 이유가 없어요. 27년 6월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까라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 근거가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일목균형표, 일목구름이라고 하는 지표가 이제 그 주요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올려놓은 그 교육 자료에도 있는 내용들인데, 구름이 이렇게 두껍게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뚫고 가기 힘들답니다. 힘들다. 불가능이 아니에요.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좀 많이 나온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뚫고 가는 것보다 이 두꺼운 구름에 대해서는 간다 하더라도 다시 반납을 해서 그 상승분을 죄다 반납을 하고 다시 구름 밑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해서 그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27년 6월까지는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뭔가를 해도 그냥 기회비용만 늘어날 뿐이지 별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6월까지는 뭔가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시점이 딱 지났을 때 그때 이어지는 구름 모습을 보면서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세워볼까 하는 생각 단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세운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지나가야 생각 정도로 좀 해볼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어지는 뭔가 과정이 더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 역시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구름이 두껍게 되면은 충분한 횡보의 기간까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내려올 때도 한번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내려오면은 구름이 이렇게까지 두꺼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다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좀 앞당길 수 있는데, 보시면은 치솟는 상승을 보여주고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면서 이 상승에 대한 물량들을 싹 다 해소를 해준 거예요. 그럼 물량이 이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이제 모아가야겠죠. 그 하나하나 모아가는 구간이 횡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27년 6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날짜가 지나고 나서 구름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구름 모습에 대해서 통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구름 밑선 라인을 따라서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 단기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안 깰 수도 있어요. 어쨌든 횡보 기간을 이제 구간을 보여주는데 한 번씩 간복이 들어갑니다. 치손 상승 이런 급등을 한 번씩 보여줘요.
보여주다가 다시 그 올린 거 다 뺍니다. 그걸 또 횡보 좀 보여주다가 또 한번 이게 또 쭉 치솟는 이런 상승을 보여줘요. 또 다 빼요. 근데 이렇게 다 빼는 게 바로 다 빼낼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다 뺀다는 거예요. 다 빼고 그렇게 하면서 쭉 횡보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횡보를 보여줄 때 구름 밑선보다 어쨌든 이 캔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윗선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가면서 구름 밑선만 내려오면서 더 다시 한번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는데 이게 두꺼워지면서 내려오다 보면은 캔들이랑 구름 밑선이랑 상당히 가까워진 채로 횡보가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구름 윗선의 역할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잃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구름이 굉장히 얇아지는 이런 시점이 나와요. 이 시점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뭔가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 뭐 2032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시장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통상적인 흐름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뚫기 힘들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여기서 다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름 윗선 위에서 최소 횡보라도 하면서 구름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 있죠. 이 구간 전까지는 최소 횡보라도 보여주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내려오더라도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눌림 단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그거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은 대놓고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어쨌든 통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치솟는 상승 이후 급락을 보일 때는 보통 이 횡보를 시작하는 기준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그때 동안 계속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그 물량 모으는 단계는 적어도 직전 신고점 있죠.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물량 매집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점은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상승에 대한 그런 시작 기준, 그 지점은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구름이 두꺼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본격적으로 얇아지는 이 시점, 이렇게 됐을 때는 구름이 두꺼울 때 뚫고 올라가는 그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펄쩍 뛰어 올라서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보다는 더 쉽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게.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어지는 흐름은 이렇게 한번 딱 치솟는 상승 나옵니다. 나오고 다시 이제 눌림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바닥 다지기를 했을 때 그 횡보 구간이 직전 횡보 구간보다 가격대가 좀 높아요. 이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수 활동을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한 번 이후로 쭉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몇 번 한 번 더 올라가고 다지고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구름이 이렇게 얇아지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이후에 한번 딱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와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는 좀 시작하려나 보다 해서 적극적인 매수 활동을 들어가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어쩔 수 없는, 이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은 거의 이 지점에서 좀 많이들 이제 들어가 계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투자파는 그 소프트웨어,
많이 바뀌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정말 단 하나 안 바뀌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오른 거 아니다, 더 올라간다, 지금도 싸다 해서 더 자꾸 매수를 하게끔 뭔가 자꾸 그렇게 막 유도를 해요. 지금 막 못 사면은, 안 사면은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형성하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매수를 하게끔 하는데, 꼭 그러고 나면은 이런 하락을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한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 그래도 그러고부터 이런 큰 하락을 맞이를 해서 계속 차트 저 어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데, 더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되게 이제 더 이제 허탈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했다 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래도 뭔가 호재가 좀 있으면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 올린 거를 다 뺍니다. 가장 최근에 그 직접적인 예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이버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분명히 지금 종목 바꿨거든요. 보시면 네이버 바뀌었죠 하는데, 그런 모습은 또 비슷하죠. 이 네이버도 지난 영상에 벌써 2개월 전 영상이긴 한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는 일단 27년 6월 지나야 된다. 시기가 또 어떻게 보면 참 또 비슷하죠, 카카오랑.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종목은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차트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죠. 하면은 차트가 그려짐으로써 같이 그려지는 이 보조지표, 이런 보조지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종목만 다를 뿐이지 상당히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같은 그림 찾기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도 27년 6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게, 물론 뚫기 힘들어요. 힘들 뿐이에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월봉 있죠. 이번 봉에서 보면은, 자, 분명히 윗선 위까지 이탈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마감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보시면 결국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다시 그 상승분을 죄다 싹 다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다리는 게 좀 답답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려질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해서 카카오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27년 6월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내 평단이 여기 보면은 구름 윗선이 9만, 거의 9만 9천 원, 거의 10만 원 가깝네요. 그러니까 9만 9천 원에서 많게는 이제 10만 3천 원 정도, 이 사이 구름 영역대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그 네이버처럼 딱 치솟는 상승 나왔을 때 그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해서 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그러고 올라가서 다시 안 들어오고 이 구름 윗선이 줄어드는 이 순간까지 계속 횡보를 보여주면서 다 지나고 나서, 그때도 이 위에 있으면은 여기서 저는 다시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흐름,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27년 6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으로 1년간 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이거를 딱 지났을 때 구름 뒤에 이어지는 이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면서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횡보, 이렇게 한 번씩 치솟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횡보를 보이면서 구름이 한번 다시 두꺼워질 거고, 그리고 밑선과 캔들이 맞닿는 지점에서 다시 이제 구름이 확실하게 얇아지고 있을 거고, 그런 이 과정에서 딱 치솟는 상승 나왔을 때 여기가 이제, 그죠? 여기가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지점을 이제 생각했을 때 대충 아까 여기쯤이었죠. 보면은 직전 신고점까지 그래도 240% 정도 먼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혹시나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충분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고점 여기에 들어간다 해도 아까 대충 여기 지점이었잖아요. 그 상승이 좀 나올 법하다 대충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딱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도 무조건 직전에 들어간 비중만큼 들어가는 게 보통 물타기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인데, 정확히 직전 비중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그 평균값이죠. 자, 여기 평단이 대충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기다린다고 했을 때 다시 상승이 나와서 신고점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은 50% 넘는 수익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카카오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겠지만은 결국 또 기다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차트 흐름, 우리가 이제 시장 조성자면은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매수해가지고 막 끌어올리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고, 그러면 시장 조성자들이 그런 시장 흐름을 만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어쨌든 27년 6월은 지나야 된다. 그때까지는 뭐 물 타고 막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 직전 그 단기 저점 있죠.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뭐 호재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자, 이거 한 번에 뚫고 가려면은 자 146% 이걸 한 번에 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 어떤 호재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대체로는 그런 급등 관련 호재들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거든요. 해서 가더라도 다 빼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괜히 기회비용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그 1년 동안 그래도 좀 오를 수 있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시장 참여를 해가지고 투자 활동을 이어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면은 영상 댓글에다가 그 궁금한 종목 있죠, 관심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좀 골치 아픈 그런 종목이 있으면은 영상 댓글에다가 그냥 이제 바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사실 이 카카오 이 종목, 오늘 본 이 종목도 어제 좀 늦은 시간에 그 스레드에다가 제가 좀 올려놨거든요. 좀 골치 아픈 종목 있으면 하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원래 이 카카오가 처음에는 많이 없었어요. 뭐 팔란티어라든가 이제 한화 시리즈라든가 이제 그런 LG전자 뭐 이런 쪽으로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겹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영상 만들 때 좀 참고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내용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바로 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영상에 대해서는 다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이런 영상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궁금한 종목이 있죠? 그거는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 만들 때 그 종목으로 한번 참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